안녕하십니까. 유한타 투데이 정인지 연구원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데요. 날씨도 추워지고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주 시장을 정리하고 이번 주 시장을 또 전망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해 주신 종목 셀트리온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업체고, 또 내년 1월 달 중에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 회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왔는데,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면 꼭 그 자리를 한 번씩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또 레벨업이 되고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2017년 중반 이후로 쭉 올라가서 2018, 19년에 이제 조정을 받고 20년에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요 이제 19년 말부터 보시면은 여기서도 계속 계단식으로 돌파하고 확인하고 돌파하고 확인하고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올해 5월이었죠. 전고점 돌파하고 또 10월에 안착 확인하고 지금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2만 원, 33만 원 수준에 돌파된 이전 고점대, 지지대 존재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주중에 좀 급락하면서 여기서 또 지지받고 다시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가 이제 32만 원 정도가 될 텐데, 거기를 이제 꾸준히 지지가 돼주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도 여기가 이탈되지 않고 버텨주면 장기 평선들이 올라와서 지지가 되고 해서 일종의 락바텀이 될 테니까, 아마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가격대만 지지가 되면 당분간의 횡보가 있더라도 또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32만 원 수준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다시 또 조정폭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32만 원 수준 지지 여부를 보시면 이후의 흐름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들이랑 이번 주에 또 예정된 이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13일 0시 기준으로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1,030명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이제 1,000명을 넘어섰고 3단계까지 가냐 안 가냐 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 20만 명 넘게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본도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12일 기준으로 2만 8천 명이 확진되면서 16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생필품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을 폐쇄하는 사실상의 봉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이 시작은 됐지만 이게 또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한 겨울을 맞아서 확산세는 좀 심각해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얘기인데요. 백신이 14일부터 각 지역에 도착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요. 일단은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접종이 될 예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적어도 인구의 7, 80% 정도가 백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백신의 효과가 사회적으로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의견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신규 재정 부양책이 연내에 도입될 수 있을지가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일 정도가 이제 부양책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연내 타결 가능성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또다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코로나19 관련 소송에서 이제 기업에 면책 특권을 주는 책임보호 조항이랑 그다음에 지방정부 지원 문제를 두고 계속 대립을 했고요. 연내에 어떤 이 부양책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타결되지 않으면 좀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얘기인데요. 15, 16일 이틀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산 매입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경기 판단은 어떤지, 또 포워드 가이던스는 좀 어떻게 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어떤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는 현재 0에서 0.2%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어떤 경기에 대한 전망들 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자산 매입에 대한 가이던스는 월간 국채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 수준인데 이번에 뭐 어떤 속도나 비중에 대한 변화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지를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경제 지표가 12월 10일 날 CPI라고 그러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는데 예상은 이제 1.1%였습니다. 그래서 1.2%로 발표가 돼가지고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12월 15일에 발표가 됩니다. 12월 15일에 발표가 되는데 10월 달은 이제 1.08%인데 11월은 뭐 0.3%로 이렇게 둔화되는 걸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월 대비 숫자입니다. 16일에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요. 10월에는 이제 0.3%였는데 11월에는 마이너스 0.2%로 시장 컨센서스는 좀 둔화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는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계속 둔화되는 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85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는데 뭐 이 숫자도 이제 쉽게 이제 꺾일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15일 날 산업 생산이 이제 11월 산업 생산이 발표되는데 10월은 6.9%였고 11월은 지금 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로 10월은 이제 4.3%였는데 11월은 이제 5.0%로 역시 증가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경제는 어쨌든 코로나를 잘 잡았냐 못 잡았냐 이제 그걸로 일단은 지금 결판 좀 나는 것 같고요. 주요 증시 기술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요 뭐 15일 이평선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못 넘은 게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제 60일선에서 이제 낙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고 보통은 이제 제가 장기 조정에 들어갔을 때 60일선에서 계속적인 지지가 나와주면 결국은 이렇게 또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61선이랑 121선 요 가격대 3,300포인트 정도를 지지해 주느냐가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이탈하고 이렇게 되면 뭐 바로 하락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조정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좀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는 좀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7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단기 상승은 중단이 된 모양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여름에 막 오를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31선이 이탈이 되면 중기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상승 지속으로 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요 12,000포인트 수준에 있는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뭐 당분간 탄력이 좀 둔화되더라도 계속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31선이 이 정도에 걸려있는데 이탈이 되면 뭐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쨌든 본격 조정 국면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격도가 112%라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난주에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도 7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단기 상승세는 유효한데 역시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요건 이제 MACD라는 추세 관련 지표인데 HTS 보시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 선이 요 녹색 선이 하향 이탈을 하면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좀 매도 신호가 의미 있게 나오면 뭐 조정일 가능성에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은 단기 상승은 유효한 상황이고요. 다만 좀 이격도 수준으로 보면 뭐 부담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뭐 905포인트에 있는 전고점을 이미 넘어섰고 지난주에 조정이 있었지만 7일선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파된 이전 고점대가 대략 9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유지가 되는 한은 일단 상승 지속으로 보시고요. 이탈이 되면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나 상승 기조 자체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씩 이제 균열이 나오는 모습이 있고 특히 부양책 협상 같은 경우는 좀 잘 타결되지 않으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고요. 코로나 확산도 지금까지는 시장에 별로 부담이 되지는 않았지만 또 어느 순간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긴장을 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고객님께서 관심 종목을 남겨주셔서 셀트리온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에 관심 종목 남겨주시면 또 기술적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한타 투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